4차 산업시대, 백신 전쟁 못지않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2차 전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래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및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빠른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1830년대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심지어 100km를 처음 돌파한 것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전기자동차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성능 향상이 지지부진했고 비싼 가격, 심하게 무거운 배터리, 너무 긴 충전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기차가 상용화된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모델 X가 주차장, 충돌 화재 사고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배터리의 위험성도 재조명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관련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스파크가 나며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열이나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화재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답을 찾아왔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이 있는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한 아연이온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저장연구단 이중기 박사 연구팀은 원천적으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차세대 아연금속 전극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섬유 형태로 제조가 가능한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은 가연성의 전해질입니다. 가볍고 무게당 용량이 비교적 높지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이 주변 물질과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체와 접촉 시에도 폭발 위험이 있어 웨어러블 기기용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을 아연으로 대체한 아연이온 배터리가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구현 가능한 용량이 낮아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연이온 2차 전지는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물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아연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아연금속 음극은 물 기반 전해질에서 지속적으로 부식되는 문제가 있었고 금속 표면에 저장될 때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으로 쌓여 전극 간의 단락을 일으켜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중기 박사팀은 금속 전극 표면에 전류를 반복적으로 흐르게 했다가 차단하는 사이클 양극 산화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연 금속의 산화막 표면 코팅과 형상 동시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공법을 통해 아연 금속 표면에 육각볼 피라미드가 배열된 형상을 형성시켜 전기화학 반응 중에 덴드라이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마디로 부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용량도 늘리고 폭발의 위험도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엄청난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아연금속 2차 전지는 구조적, 전기화학적인 안전성으로 인해 상당한 가혹 조건으로 충방전을 지속해도 1000사이클 동안 100% 가깝게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배터리는 유연한 섬유 형태로 아연금속 2차 전지를 제조했는데요.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고 직물로 제작도 가능해 옷이나 가방 형태로도 응용할 수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호에 게재되었는데요. 이중기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고성능 아연금속 2차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인체와 접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차단했다. 동시에 전지 용량의 측면에서도 기존 상용 전지를 대체 가능할 수준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과 함께 폭발, 화재 위험도 없는 안전한 인체 친화형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을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다. 공정이 간단해 제조 공정 등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냈는데요. 최적화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실현 전용 플랫폼을 완성해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중 하나로 보는 지표인 서울 부산 거리를 별도의 충전 없이 주파하고도 배터리 여유가 남을 만큼 전기차 업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배터리 충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별도의 부품 없이 초고속 충전기와 기존 급속 충전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적용한 특허 기술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2040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분야에 밀려올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2도 처음 공개했는데요. 브랜드 론칭을 계기로 국내, 유럽, 미국, 중국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2025년까지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8%, 글로벌 점유율 5%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작되었는데요.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천만 세대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키우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한편 한국의 주도권을 뺏겨버린 일본은 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찾기 위해 부랴부랴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조바심을 보이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조엔 규모로 편성하는 탈석탄화 기술 지원 기금 가운데 수천억 원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도요타에서도 내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조달하는 데도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야구장에서 코로나19 전파 실험이나 하던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전기차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빈정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역으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배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니 등의 일본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용화하고도 2000년대 들어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1위 업체는 점유율 23.1%의 중국 CATL, 2위는 22.9%의 LG화학, 4위는 6.2%의 삼성 SDI, 5위는 5.5%의 SK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이 21.2%로 유일하게 5위권 이내에 들었습니다. 도요타는 내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시험 차량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미쓰이 금속은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소재를 연간 수십 톤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배터리 업체 퀸텀스케이프 또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독일 BMW도 미국의 연료전지 기업 솔리드 파워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기차 시장을 향한 경쟁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미래의 먹거리, 노다지 사업군이 될 것이라 그런지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다들 달려들어서 치열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개발로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보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려는 TSMC와 이를 뛰어넘으려는 업계 2위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이 3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 3나노 기술 개발을 마쳤지만 TSMC가 삼성보다 먼저 양산 공정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두 회사는 3나노 공정에 각기 다른 기술 전략을 도입하기로 해 이에 성패에 따라 초미세공정 반도체 시장 승자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25일 타이완시 남대만 과학공원에서 3나노 팹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앞서 TSMC는 이 3나노 공장에 28조 원을 투입하고 4,000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3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SMC는 이 팹에서 내년부터 3나노 반도체를 시험 생산하고 2022년 하반기 3나노 반도체의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월 5만 5천 장의 웨이퍼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양산 규모를 월 10만 장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광원으로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데 이 광원의 굵기가 가늘수록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은 높아진다. 현재 광원의 크기를 10나노 이하로 해 반도체 양산에 나선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두 회사는 이미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5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에 불과하며 3나노는 이보다 더 작은 크기다.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5나노 반도체보다 측면적이 35%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5G 통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터 등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화웨이, 구글, 엔비디아 등이 3나노 반도체의 주요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2년 양산을 시작한다고만 했을 뿐 설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누가 먼저 양산을 하느냐가 초미세공정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에 필수적인 설비를 먼저 갖춘 TSMC가 삼성전자에 근소하게 앞서갈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다만 두 회사의 기술 전략은 갈린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적용하고 TSMC는 기존 공정에 사용한 핀펫을 그대로 유지한다. 반도체의 구성을 이루는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되는데 GAA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구조다. 이 덕분에 전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하는 등 채널 조정 능력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린다. 핀펫의 경우 게이트와 채널이 삼면에서 맞닿아 초미세공정에서는 다소 불리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삼성과 같은 GAA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우 SK증권 연구원은 GAA로 3나노부터는 삼성이 TSMC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TSMC의 2나노 GAA는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2세대와 실질적인 성능이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높지만 5나노에서는 근접한 수준에 이르고 3나노부터는 삼성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올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업계는 점유율 53.9%의 TSMC가 압도적인 1위다. 그 뒤를 17.4%의 삼성전자가 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통합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선 TSMC를 파운드리에서 반드시 추월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공정 기술을 먼저 개발한 만큼 TSMC가 설비를 먼저 도입했다고 해도 삼성 역시 3나노 양산 시점을 당길 수 있다. 결국 양산만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물량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이 이번 주 중 사장단을 포함한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재판 등 오너 관련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다음 해로 인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인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 기조는 안정석 쇄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유임하되 부서장급 이하 임원들은 쇄신폭을 키우는 세대 교체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각 계열사는 이 같은 임원 인사 일정을 최근 확정했다. 사장단 인사는 이르면 2일 또는 3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퇴임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부 부서장급 이하 인사 폭이 예년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에 수술폭이 큰 조직으로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차량용 전자장비 부품을 그룹 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찍고 당시 권오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직속으로 전장사업팀을 신설해 박종환 부사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듬 해에는 9조 4천억 원을 들여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이 추진 동력을 잃으며 최근 쇄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 지역의 관계자는 오토모티브 분야는 삼성전자가 그간 주력해온 모바일 사업과 품질 등 여러 환경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 대내외적으로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세대 교체 인사를 실시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공정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쇄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보기술 분야 계열사 CEO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지역의 관계자는 올해 삼성은 사장단 인사를 우선하고 며칠 시차를 두어 임원 인사를 실시하던 예년 관행과 달리 사장단, 임원 인사를 함께 전망이라며 다만 사장단 인사를 2일 실시한 뒤 3에서 4일께 임원 인사를 내는 시나리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의 올해 임원 인사는 계열사 수뇌부는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되 임원진 쇄신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요 부문장은 대부분 유임하되 부서장급 이하로 교체 폭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김계남, 고동진, 김현석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부문장과 주요 사업부장이 진영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CEO 인사폭은 최소화하겠지만 그 이하 경영진의 인사폭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금융 계열사는 삼성생명, 증권, 카드를 비롯한 계열사 CEO가 올해 선임돼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기 3년째인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도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사건 등으로 주요 임원진이 기소된 삼성물산도 이영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유임이 예상된다.